안녕하세요. 저는 AWS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박종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데이터로 날개를 달다 대한항공의 여객 분석 플랫폼 2.0과 전사 BI, 아마존 퀵사이트의 전환 여정에 대해서 대한항공의 송지혜 차장님과 도세로나 팀장님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목차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셀프 서비스 분석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대한항공의 여객 분석 플랫폼 1.0에서는 어떤 도전 과제가 있었고 2.0에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송지혜 차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셀프 서비스 BI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아마존 퀵사이트의 구축 여정, 그리고 대한항공의 데이터 민주화의 미래에 대해서 도세로나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의 혁신, 셀프 서비스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서비스 분석이란 무엇일까요? 셀프 서비스 분석은 비즈니스 사용자가 IT 부서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고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워터폴 방식으로 구축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나 BI 시스템은 구축되는 순간부터 경직된 시스템이 되어버리는데요. 새로운 쿼리나 리포트를 제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셀프 서비스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사용자는 주도적으로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분석을 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빠르게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셀프 서비스의 분석을 도입을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조사에 따르면 셀프 서비스 분석의 시장이 2029년에 138억 달러, 한화 약 20조로 연평균 18.8%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고객분들께서 셀프 서비스 분석을 도입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셀프 서비스 분석을 도입하는데 어떤 도전 과제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ETL 파이프라인입니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ETL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도전 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산된 데이터, 사일로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이 데이터 속에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 그것도 가장 큰 병목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것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의 성능과 확장성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술적인 복잡성인데요. 기존 분석 도구는 대부분은 IT 부서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데 한계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전체에 ML을 구현하는 것인데요.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분석 기능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로 ETL은 셀프 서비스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제로 ETL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필요 없이 지점 간 데이터를 이동을 해서 데이터 통합을 간소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존에는 ETL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않고 빠르게 데이터를 통합하셔서 인사이트를 더욱 빠르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주요 서비스별로 제로 ETL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에서는 RDS와 다이나모DB에 대한 제로 ETL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와 AWS 글루도 다른 AWS 서비스 그리고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 간의 제로 ETL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ETL을 통해서 주요 도전 과제였던 복잡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기술적인 복잡성을 해결하고 그리고 분산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프 서비스 BI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셀프 서비스 분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아마존 퀵사이트는 자동 확장을 통해서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요. 생성형 AI 기능을 통해서 비즈니스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죠. 사용한 기능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더욱 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도전과제였던 고급 분석과 성능에 대한 극복을 아마존 퀵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퀵사이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3년간 74%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BI의 사용자도 157%에서 최대 300%까지 사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OI도 275%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AWS의 제로 ETL과 아마존 퀵사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셀프 서비스 분석을 도입을 해서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비용적인 한계를 극복하시고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항공 고객분들의 여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송지혜 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송지혜 차장님을 모시기 전에 영상을 하나 시청을 할 건데요. 영상이 끝난 후 송지혜 차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떠나세요? 사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당신만의 이야기가 펼쳐질 그곳이 어디든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테니까. (325명의) 승객은 같은 곳을 향하지만 당신의 세상은 바로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할 거예요. 떨리는 첫 도전, 바라던 두 번째 기회, 소중한 세 번째 만남, 그토록 그리던 버킷리스트까지. 수백 개의 목적지가 아닌 수백만 개의 특별한 어디로, 그곳이 어디든 대한항공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Anywhere is possible. Korean Air.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IT 전략실 송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여객 분석 플랫폼 1.0이 어떻게 2.0으로 변화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회사는 아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한항공은 한국의 대표 항공사로서 그리고 글로벌 항공사로서 항공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 화면에서 보신 것이 대한항공에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뉴 CI인데요. 향후 아시아나라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에 앞서 CI도 이렇게 리뉴얼을 하고 새로운 기업 가치도 배포하면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항공사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객 분석계 플랫폼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객 분석 플랫폼은 셀프 서비스 BI를 위한 여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운지 사용 인원 또는 수화물 허용량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또 하나의 꼭지로 고객 경험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일부 고객 서비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중에 제가 여객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운영 안정성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천 시스템과 타이트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원천 시스템의 스키마 변경으로 테이블 리네임으로 파티션 변경이 되는 경우에 영향받는 데이터들을 모두 초기 적재함으로써 BI 서비스 중단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복잡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데이터 수집과 저장 및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유지 보수의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네, 또한 유연성도 낮은 편이었는데요. 전통적인 RDS와 기존 데이터 레이크는 원천 변경에 따른 메타 변경에 굉장히 취약하고 등분 적재나 버전 관리도 불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비용이 문제죠. 복잡도가 높은 만큼 불필요한 ETL과 자원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되었고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던 데이터의 중복도 정리가 시급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객 분석계 플랫폼 2.0 구축을 할 때는 핵심적으로 고려한 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안전성을 위해 원천 시스템과 의존성을 분리하고요. 서비스의 중단이 없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간소화하고 유지 보수도 간편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키텍처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스버그를 도입해서 메타데이터 변경이나 증분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군데 필요한 데이터를 또 ETL하지 않고 레드시프트 스펙트럼과 데이터 쉐어 기능들을 사용해서 연결을 유기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이프라인을 통합하면서 불필요한 자원과 데이터를 깨끗하게 제거해서 비용도 같이 절감해보자라는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대한항공에서는 여객 분석 플랫폼 2.0 구축을 위해서 이틀 동안 AWS 분들과 어댑트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는 1.0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2.0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될지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아키텍처 중에 MVP 시나리오를 선정을 하였고요. 이후 대한항공 관련 담당자들과 MVP를 리뷰하면서 실제 빌드를 위한 개발 환경에 필요한 자원과 권한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MVP 빌드를 위해 소스 코드를 준비하였고요. 3월에는 다시 AWS 분들과 만나서 3일 동안 핵심 점검 사항만 다시 빌드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후에 4, 5월에는 어댑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토한 사항을 참고하여 최종 아키텍처를 의사결정하였고요. 6개월 동안 6월부터 프로젝트의 지원 없이 여객 분석 2.0 구축을 완료해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 아키텍처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객 분석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4가지로 나뉘는데요. 데이터 소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및 처리, 데이터 활용입니다. 네, 위쪽에 보이시는 대한항공 여객 운영계는 고객들의 예약 정보, 운송 정보, 좌석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타 운영계는 여객 외에 ERP 그리고 화물 등의 데이터가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수집 과정인데요. 실시간으로 데이터 이동이 가능한 AWS DMS와 글루 서비스를 통해서 ETL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및 처리 단계는 RDS, 데이터 레이크, 레드시프트 3가지로 나뉘는데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RDS입니다. RDS 내부적으로 이벤트 브릿지 스케줄러를 활용해서 스텝 펑션으로 데이터 가공을 위한 프로시저를 호출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RDS 가공 전 데이터를 글루로 데이터 레이크에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RDS에서 자체 가공한 데이터를 DMS와 또 글루 서비스를 통해서 레드시프트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에 레드시프트 내부적으로 스케줄러를 활용해서 글루를 통해 데이터 마트를 생성하는 프로시저를 또 호출하게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또 데이터 활용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데이터 저장과 처리 과정에서 RDS, 데이터 레이크, 레드시프트가 각각 원하는 데이터가 다르다 보니까 내부 인터페이스도 연계 포인트가 여러 개로 됩니다. 그리고 BI 서비스는 레드시프트로 서비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실선은 실제 데이터의 이동, 그리고 점선은 조회로 의미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데이터 수집과 저장 처리 단계에서는 실선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았고, 이는 결국에 데이터를 가지고 불필요한 데이터의 이동이 많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1.0 아키텍처의 또 다른 문제는 여객 분석 플랫폼 2.0 아키텍처를 변경할 당시에 가장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여객 운영계 DB인 포스그레 SQL RDS가 DB 업그레이드를 1년 정도 남긴 상황이었는데요.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AWS DMS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DB 업그레이드를 하는 순간에 DMS 체크 포인트,
즉 데이터를 어디까지 가져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 테이블을 초기 적재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셨습니다. 워낙 데이터의 양이 많다 보니까 초기 적재를 하고 또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는 데까지 서비스 중단이 상당 시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객 분석 플랫폼 2.0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 수집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물음표 위치가 과거 DMS를 사용하던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초기 적재 이슈 때문에 DMS는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저희는 제로 ETL, EMR, 글루 세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 ETL인데요. 제로 ETL이 현재는 테이블을 동기화가 가능하지만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할 당시만 하더라도 꼭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동기화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포스트그레 RDS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대안이 되지 않았는데요. 향후에 여객 운영계가 다이나모 DB나 오로라로 변경되거나 아니면 제로 ETL이 포스트그레 RDS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로 ETL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MR인데요. EMR의 경우는 서버리스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비용 이슈 때문에 상시 운영 노드가 불필요하면서 스케일링이 가능한 EKS를 사용하고자 하였는데요. EKS를 사용하게 되면 분석계에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해서 현재 인력으로는 인프라가 직접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되어서 ETL 워크플로우 자체에 집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여객 운영계 외에 기타 운영계 데이터는 이미 글루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글루까지 EMR로 변경하게 된다면 그 공수와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글루로 최종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소스 부분을 살펴보실 텐데요. 데이터 소스 부분은 위에 보시는 여객 운영계가 대한항공 대고객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많은 시스템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DMS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대량의 데이터를 글루로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다른 시스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프라이머리 DB를 그냥 두고 신규 리드 리플레카를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1.0에서는 데이터들이 RDS, 레드시프트, 데이터 레이크로 이동해서 불필요한 ETL이 많았는데 이제는 원천에서 글루로 데이터를 한번 추출한 이후에 아파치 아이스버그 트랜잭셔널 데이터 레이크로 한 번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레드시프트에서 익스터널 스키마를 두어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으로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직접 조회를 하게 되고요. 모든 데이터 가공 작업은 이제 레드시프트 내부적으로 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간소화시켰습니다. 데이터 활용 부분에서도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1.0에서는 RDS와 레드시프트에서 각각 데이터 처리 작업을 하였는데 이제는 레드시프트 안에서만 가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인터페이스는 바라보는 곳이 레드시프트로 일어나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가공 작업이 레드시프트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BI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BI 서비스용 레드시프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하였고요. 이 레드시프트 사이에는 불필요한 데이터의 이동이 없도록 또 한번 데이터 쉐어 기능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스케줄러도 글루 워크플로우, 이벤트 브릿지, MWA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데요. 이번에 2.0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MWA 서비스 하나로 스케줄러 서비스를 통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전보다 실제 데이터의 이동이 실선의 개수가 매우 줄어들고 데이터가 한 번 이동이 된 후에는 대부분 점선으로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객 분석 플랫폼 2.0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개선 효과로는 어떠한 포인트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바로 원천 시스템으로부터 의존성이 감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원천에서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 중단 없이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처리 유연성도 향상이 되었는데요. 아이스버그 도입으로 데이터 파일의 변경 없이 스키마 진화나 파티션 변경에도 유리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변경이 있을 경우 파일 전체를 지우고 쓰지 않아도 증분 적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로우 데이터도 데이터 레이크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편의성이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복잡하게 얽혀있던 파이프라인을 간소화하고 스케줄러 관련 서비스도 MWAA 하나로 통일화하면서 관리 포인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간소화되면서 당연히 성능도 향상이 되었겠죠. 여러 군데에서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 처리 작업을 모두 레드시프트 내부로 이전해서 이제는 레드시프트의 높은 성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마트를 구성 완료하는 데까지 최소 1시간 반에서 최대 2시간을 단축하게 되었고요. 이는 BI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그만큼 빠르게 보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데이터의 이동과 중복 데이터를 많이 제거하였는데요. 저희는 얼마나 비용을 절감했을까요? 네, 약 38%입니다. 네, RDS 리드 리플리카와 BI용 서비스를 레드시프트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오픈 당시에 비용이 33% 절감이 되었으며 현재는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5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이제는 처음에 오픈할 때 넉넉하게 사용했던 자원들을 최적화해서 현재는 38% 정도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네, 다음은 여객 분석 플랫폼 2.0의 기술적 레슨 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S3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아이스버그를 구축하는 경우에 S3 파티션 최적화를 위해 AWS 분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기가 되는 요소들을 파티션 앞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YYY MMDD가 아니라 DDM의 YYY 형식입니다. 그리고 아이스버그를 사용하다 보면 데이터 파일과 스냅샷 간에 연결고리가 없어진 올펀 파일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작업을 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조회를 하다 보니까 S3 스로틀링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펀 파일을 수동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글루 스팍에서 데이터 조회 시 헤더 방식이 아니라 리스트 뷰 방식으로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올펀 파일을 자동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면 글루 비용이 조금 나가기는 하지만 AWS 글루 카탈로그의 기능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기본적으로 아이스버그를 사용할 때는 아테나 혹은 스팍으로 테이블을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테나로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드랍하게 되는 경우 데이터 파일까지 모두 삭제가 되므로 아테나는 조회만 가능하게 하고 글루 스팍에서는 테이블 생성과 삭제를 관리하도록 권한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리드 리플리카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조회하면서 프라이머리와 DB 그리고 리플리카 간에 레플리케이션 렉이라고 하죠. 데이터 동기와 지연이 실제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호출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레플리케이션 렉이 길어지고요. 리플리카의 사양이 낮을수록 또 데이터의 동기와 지연이 길어지므로 동일한 사양으로 만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또한 리드 리플리카의 데이터 동기화 방식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생성된 create timestamp 기준으로 동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기준으로 만약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출해야 되는 경우 꼭 로지컬 레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은 MWA 통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MWA와 신규로 만든 글루들을 스케줄하기 위해서 MWA를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통합 과정에서 얼마나 자원을 늘려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각각 사용하고 있던 MWA들의 스케줄러와 베이스 워커의 CPU와 메모리 사용량을 분석하였고요. 이 과정을 통해 스케줄러는 얼마나 늘릴지 판가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저희가 시간대별로 글루에서 사용하는 최대 태스크 개수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베이스 워커 같은 경우에는 노드 타입별 최대 동시 태스크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확인한 최종 태스크 개수를 확인해서 타입과 개수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과정을 통해 NWA 통합에 대한 자원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여기서는 여객 분석 플랫폼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가족인 아시아나 통합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하고요. CI/CD를 적용해서 대한항공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 맞추는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본에는 여객 분석 플랫폼,
특히 아키텍처를 개선하겠다면 후속 작업으로는 아시아나의 데이터가 통합되기 전 데이터 모델을 최적화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S3 오브젝트 기반으로 아이스버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초당 10배 더 높은 트랜잭션을 제공하는 S3 테이블즈를 적용해서 사용자들이 BI에서 레드시프트뿐만 아니라 데이터 레이크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데이터의 흐름과 아키텍처를 정비하는 얘기였다면 이제 그 흐름이 만들어내는 인사이트를 똑똑하게 활용해야겠죠. 자, 지금부터 더 나은 인사이트를 위해 어떠한 서비스의 BI 과정이 있었는지 데이터 기획팀 도세로나 팀장님께서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데이터 기획팀을 담당하고 있는 도세로나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지난달 오랜 기간 저희 전사 분석 툴로 사용하고 있었던 오라클 BI를 셀프 BI 아마존 퀵사이트로 전환하는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이 경험을 공유 드리고 저희 교훈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BI를 전환하기 전에 저희 회사 분석 환경입니다. 항공사 고유의 데이터인 예약, 발권, 그리고 수속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정비, 화물 등의 전사를 아우르는 분석이 BI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OBI를 10년 이상 활용을 해왔고요. 중간에 신규 요건에 대해서는 셀프 BI인 태블로를 도입하여서 병행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해온 만큼 5,000명 이상의 사용자와 25,000개 이상의 분석이 누적이 되어 있었고요. 실무자에서부터 경영진까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돕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BI는 물론이고 셀프 BI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전담 팀이나 IT 부서에서 분석이나 대시보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업무에 지금 데이터 분석은 필수적이고 그 요건 또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존 BI 분석 환경이 한계점이 분명하였습니다. 신규 분석 요건이 발생하면 서로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IT와 현업 부서의 반복되는 소통 과정으로 인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저희 전사 IT 환경이 클라우드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DW의 데이터 DB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시각화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에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이런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런 한계점은 수년 전부터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셀프 BI 태블로를 전사에 적용하는 것 또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나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경제적인 툴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음 BI를 검토를 하였는데요. 우선 정말 IT 의존하지 않고 현업에서 셀프로 분석과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과 환경을 제공하는 툴인지, 그리고 저희 회사에 아주 디테일하고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도 예외 조항도 굉장히 많은 이런 분석을 재구성했을 때 성능 이슈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인지, 또 셀프니까 IT의 관리 부담도 감소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퀵사이트는 일단 저희가 POC를 수행하면서 사용자 교육들을 많이 수행하였는데요. 현업 사용자들이 기능을 습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빠르게 적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스라는 인메모리 데이터 저장 기능을 통해서 복잡한 분석의 경우에는 미리 올려놓고 동시에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DB에 영향 없이 빠르게 수행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그 권한별로 금액 차등을 두어 저희가 전사에 적용하더라도 부담 없는 수준으로 적용 가능하였고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7, 8개 이상의 툴에 대해서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그중 2개에 대해서는 현업들과 함께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를 전환하는 데에서 저희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는
5개월 안에 현업이 이 분석 운영 체계와 관리 체계를 습득을 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매끄럽게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에 잘 맞는 거버넌스 룰을 적용하고 분석을 전환하는 것까지 현업에서 직접 수행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IT는 이를 위해서 분석 전환과 교육,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네, 이 화면이 저희가 지금 현재 적용해 놓은 퀵사이트의 아키텍처인데요. 크게 여객, 화물, ERP 3개의 계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객과 화물사업본부와 같이 본부 고유의 분석 내용이 크고 거의 모든 사용자가 셀프로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각 본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별도 계정을 부여를 하였고요. 그 외에 업무별 소규모의 DB를 유지하고 있고 어드민이 대시보드를 작성을 하고 그 외에 일반 사용자들은 주로 조회를 하는 이러한 조직들의 경우에는 ERP, BI에 통합을 해놓고 하이 레벨의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IT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좀 더 새로운 거버넌스의 상세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희가 사용자 인증과 인가에 대해서는 전사 기준인 옥타를 동기화하였습니다. 현업 조직에서 직접 정한 룰을 반영하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옥타와 BI 사이에 현업이 원하는 룰 매핑 테이블을 구성을 하였고요. 사용자 등록이 있을 때에 실제로 로그인해서 이용하는 데까지의 시간 격차가 없도록 이벤트 브릿지를 구성하여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변경이 있거나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조직이 변경되었을 때 불필요한 데이터 조회 등 보안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에 여러 회차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배치 수행하여서 스케줄 기반으로 동기화를 별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업에 직접 운영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희 IT에서 수립한 정책이 현업에서 잘 수행되고 있는지 같이 모니터링이 필요하였는데요. 클라우드 트레일의 로그를 이용해서 S3의 데이터 저장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그를 대시보드까지 연결을 해서 현업과 IT가 같은 뷰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역시 많이 있었는데요. 가장 초기에 접했던 것은 오라클 BI가 좀 오래된 툴이기도 하고 이런 전사적인 셀프 BI 전환을 경험한 전문 인력이나 그리고 방법론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라클 BI 같은 경우에는 IT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어드민 툴이 있고 그 안에 모든 비즈니스 룰이 통합되어 있는 환경인데요. 이를 개별 분석 데이터셋으로 현업이 직접 분석하도록 할 때 저희가 IT 입장에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왼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이 하나의 팩트 데이터에도 수십 가지의 분석 관점이 존재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소수로 시작했을 수 있겠지만 오랜 사용 누적이 되면서 어디까지가 현행화된 내용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분석을 대표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정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업 어드민들에게 우리 조직의 분석을 활용 빈도나 목적에 따라서 카테고리화하고 이를 아주 유니크한 데이터셋으로 구성하도록 가이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계와 구성뿐만 아니라 동일한 템플릿 안에 정의서를 작성해서 다음 단계 대시보드 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저희 현업 인력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각화를 하는 인력들의 경우에는 데이터 셋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공용 데이터 셋 중에 나에게 맞는 셋을 선택해서 바로 시각화에 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난관은 사용자들은 일단 분석하는 환경이 안정적이길 바라기 때문에 기존과 아주 동일하게 이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툴들이 다른 사상과 기능을 가지고 있죠. 다른 기능이나 개념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기존 툴과 동일하게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IT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수식과 기능을 결합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사업 특성에 따라서 모두 핵심적으로 이용하시는 계산 로직이나 분석 로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는 전년비 지표를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예약일자, 출발일자, 발매일자, 회계 기준일 이런 다양한 날짜 기준들을 동시에 적용해서 전년비를 구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존의 OBI 고유 기능을 이용해서 성능 이슈가 없었지만 퀵사이트에서는 하나의 쿼리로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성능 이슈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는 이에 대해서 계산된 필드를 이용하는 방법, 파라미터를 조합하는 방법, 그리고 퀵사이트 내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론을 미리 확인해서 가이드를 구성을 해 두었고요. 이제 데이터셋 구성에 돌입하면서 비즈 어드민들과 함께 이것을 테스트하고 토론을 거쳐서 확정해 나가는 단계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을 사전에 많이 검토해 놓을수록 프로젝트 중간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전사 조직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서로 시각차에 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였는데요. 모든 프로젝트가 마찬가지겠지만 툴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현업 사용자를 리드해야 되고 또 외부 사용자들은 저희 내부의 분석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율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 IT에서 저희 팀은 방향성을 주로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였고요. AWS 프로서브 팀에서 그에 대한 가장 적합한 기술 가이드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IT 파트너사에서는 경험 있는 인력들이 들어와서 비즈들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케이스별 대안이나 SQL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쿼리를 최적화해주는 부분들을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IT와 그리고 현업 어드민 그리고 일반 유저 단계까지 일관된 품질로 프로젝트를 마무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종합을 해보았는데요. 이 모든 전환들을 5개월 안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경영층의 강력한 스폰서십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기간 동안 800명 이상의 파워 유저에 대해서 상세한 교육도 진행을 완료하였고요. 또 전문적인 기술 가이드 그리고 상시 열려있는 AWS 지원팀의 채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이 모든 요소들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데이터 기획팀에는 IT와 현업에서 오랜 기간 데이터 경험을 한 직원들로 통합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조율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담 조직이 큰 작용을 하였습니다. 네, 여객 분석 플랫폼 2.0을 구축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간소화하고 셀프 BI 체계를 도입하여 빠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레이크 확장을 고려한 더 유연한 모델로 개선하기 위해서 고려 중이고요. 저희가 통합 환경에서는 더 크고 다양한 데이터 풀 안에서 전사 AI 적용이 어떻게 되어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안에서 저희 데이터 분석 부분도 1인 다 AI를 활용한 손쉬운 접근과 활용을 중심으로 진정한 데이터 중심 조직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